그동안 말이 많았던 대구 대공원을 대구시가 직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20년을 끌어온 대구 대공원 사업, 앞으로 남겨진 과제도 짚어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 군수를 주민 소환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환경 기능을 더한 생활 가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대구 대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만들기는 만드는 건가, 말만 무성했던 대공원 개발 방식이 대구시가 직접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구 대공원에는 달성공원 동물원도 옮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달성토성 복원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따르면 수성구 범안로를 중심으로 대구 대공원 땅 북쪽에 해당하는 이른바 구름골 지구에 달성공원 동물원이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만들어 구름골 지구를 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범안로 남쪽 이른바 외환들 지구에는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주택을 분양한 이익금으로 대구 대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인근의 수성 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한다는 게 대구시의 희망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근처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과 대구 미술관, 간송 미술관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코스가 탄생됩니다. 또한 주변 인구와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시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범물 고산 안심까지 연장 사업 추진에도 동력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지금까지 중단됐던 달성토성 복원 계획도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대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는 벌써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해결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대공원은 지난 1993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11년에는 당시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187만 제곱미터로 준근린공원으로 변경됐지만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 개발 사업자 2곳이 나섰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발 제한 구역 가운데 환경 등급 1, 2등급이 30% 이상 포함돼 대구시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결국 대구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간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이익으로 그렇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민간 개발보다는 우선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을 유치하려고 특위까지 만든 달성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달 동안 12억 원을 들여 민간 개발 방식을 추진해온 수성구청과 민간업체 컨소시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대공원을 만들고 부족한 돈은 국비 지원과 대구시 재정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계획 자체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시 재정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에 주택시장, 도시계획,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악영향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대공원 개발비로 1조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비용과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도시공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 소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항 유치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항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군 일부 주민들이 김영만 군수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유치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김 군수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등 6가지 취지와 이유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화합은커녕 주민들을 완전 양분화, 극심하게 갈라놓았고요. K2 전투 비행장을 일방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군위의 앞날이 완전 암흑시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 주민 소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선관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쯤 서명부를 반대 추진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는 군위군 전체 인구의 15%인 3,31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이상이 없으면 늦어도 오는 7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찬반 논란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군위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지난해 본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 2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1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민간 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9만 8천 명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여서 이 부분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라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 성벽을 쌓으며 제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또 터번을 쓰고 페르시아 복식을 한 6세기 토우도 발견돼 신라의 활발했던 서역과의 교류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서쪽에 5세기 전후에 지어진 성벽을 발굴한 결과 2구의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나라 때 건축 과정에 사람을 제물로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설화로만 전해졌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제의행위가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데 가장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월성 해자에서는 처음으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오년이라 적힌 목관이 발견됐는데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쓰는 이두를 사용한 목관이 출토됐고 신라 왕경 내 이두 관련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터번을 둘러쓰고 페르시아 복식을 한 토우도 발견돼 신라가 이미 6세기에 서역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우로서 6세기에 출토된 거는 이제 처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당시에 이제 서역과의 교류, 그런 활발한 당시의 교류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 밖에도 신라시대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곰의 뼈가 발견됐고 목재 그릇과 빗, 국자와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출토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연인원 5만 명이 투입된 월성 발굴 조사가 점차 성과를 거두면서 신라 천년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황사뿐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생활 가전도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환경 기능이 있는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 발령된 미세먼지 특보만 260여 차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 쏠리면서 관련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그래도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냥 뭐 신랑도 사지 마라 그러고 이래서 안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그게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사고 뭐 애기한테 좋은 거는 웬만하면 비싸도 다 구매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의 최근 한 달간 공기청정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류 세탁 건조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부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송이 조금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전 유통업계도 기획전과 할인 행사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더한 에어컨이 매장마다 전면에 배치됐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공청소기 매장에는 제품 문의를 하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러 기능을 더하며 웬만한 대형 가전만큼 고가인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한 저렴해도 60만 원 후반,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은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불청객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생활가전 트렌드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5월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아토피 피부염 진료 인원은 5월에 14만 9천여 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평가원은 건조한 날씨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인해 5월 진료 인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 안동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재원은 시민 모금 운동으로 마련하고 광복절에 제막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리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안동에 세워집니다. 안동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의 소녀상 건립은 2011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건립된 후 전국 60여 곳, 경북에서는 군위, 포항, 상주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 성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늦었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소녀상을 건립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건립 장소는 시내 문화의 거리와 웅부공원 등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세부 디자인은 안동미술협회가 담당해 기존 자상 형태의 소녀상에 무릎에 놓인 보따리를 양손으로 쥔 이미지로 형상화합니다. 재원 6천만 원은 시민의 힘으로 마련합니다. 건립 추진위는 관내 학교와 기관, 단체에 모금함을 돌리고 SNS와 거리 홍보, 문화제 등을 통해 대대적인 시민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10,000원 이상 기금한 시민들은 소녀상 기린비 동판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산문명고등학교를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 지 80여일 만에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지시함에 따라 도교육청 차원의 연구학교 운영도 어렵다고 보고 어제 경산문명고에 철회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교육청은 경산문명고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하면서 학교 안팎에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구문화방송 등 대구 경북 지역 방송사와 함께 재난방송협의회를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대구문화방송 등 지상파 3사와 교통, 라디오 방송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태풍과 산불,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신받아 10초 이내의 언론 매체를 통해 TV 자막 방송과 라디오, 문자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이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101회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과 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통합돼 치러지는 첫 해로 구미를 포함해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고 임원과 선수단 등 5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에 실무 담당팀을 꾸려 전국체전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어제 60대 여성이 구미역에 찾아와 44년 전 정기권 운임비의 1000배인 55만 원과 함께 편지를 부역장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고등학교 기차 통학 시절에 영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기권 한 장을 훔쳤다며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워 양심 고백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연락처가 없어 돈을 돌려줄 수도 없어 수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사람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880여 명이 적발돼 1년 전 745명보다 18.7% 증가했고 2014년에는 6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통장 양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라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어린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